안녕하세요. 모터이언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동입니다. 네, 여기 지금 테슬라 청담 전시장인데 네. 또 테슬라 S, 또 모델 S가 좀 구조적으로 특이하다 보니까 네.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실 뭐 구조적으로 완전히 특별하진 않은데요. 마침 이제 전기차니까 좀 궁금한 부분들이 네. 있잖아요. 그리고 모터도 뭐 따로 있다고 하니까 절개 모형이 있어가지고 전시장 가면 그는 다 갖다 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자 일단 위에 아무것도 다 드러냈잖아요. 이거 네. 뼈대만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 프레임 바디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모노코크 바디인데 네. 지금 여기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나름 좀 프레임처럼 보강을 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속에 배터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 바닥에 넓게 배터리가 깔려 있고 네. 여기에 지금 우리 아까 봤던 그 뻥 뚫려 있던 공간이 여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엔진이 없고 짐칸이었죠? 보시면 딱 바퀴의 중앙에 네. 전기 모터가 달려 있죠. 아. 뒤에도 보시면 네. 뒤에는 바퀴 중앙은 아니네. 바퀴에서 살짝 뒤쪽에 지금 전기 모터가 달려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보시면 네. 저쪽이 모터니까 여기가 전기 모터고 네. 이쪽에 전기 모터가 있고 이거는 이제 인버터라고 그래서 네. 충전할 때 이제 네. 어쨌거나 배터리는 증유로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거를 전기 모터는 교류니까 이제 바꿔주는 걸 이제 인버터가 해주는 거거든요. 인버터가, 그래서 네. 모터 옆에 근데 크기가 거의 똑같은 사이즈가 붙어 있죠. 어떤 게 모터인지 요게 모르겠어요. 모터. 이렇게 그냥 봐서는 보면, 네. 잘 모르겠는데 요게 모터고 오른쪽에 인버터고 있는 게 그다음에 인버터. 여기 앞부분에 톡 튀어 나와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 그 크랭크 드라이브 샤프트가 이제 붙어 있는데 네네. 요거를 양쪽으로 돌리는 거죠. 구동력을 보내주는 그렇죠. 거겠죠? 보내는데 전기 모터에서 바로 돌리는 게 아니라 네. 좀 약간 빠져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사이에 기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 종감속 기어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 네. 실제로 모터의 그 회전수보다는 조금 느리게 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전기 모터는 변속기는 따로 없거든요. 네. 변속기가 없다는 얘기는 뭐 1단, 2단, 3단 이렇게 속도에 따라서 맞추는 게 없는 대신에 시속 250km로 달릴 때는 모터가 그만큼 빨리 도는 거죠. 그러면 그 P 모델이 여기서는 아니죠? P 모델을 여기서 조정한 P도 거 아니죠? 여기서도 바꿀 수 있게. 종감속비가 P가 달라요? 똑같아요? 종감속비는 똑같은데 P는 기본적으로 모터가 더 큰 모터죠. 자, 모터가 큰 거예요? 네. 그래서 배터리가. 그 뭐 변속기는 없지만 종감속 기어가 달려 있어서 여기서 그 회전을 약간 줄여서 지금 바퀴로 구동을 해주는 거고요. 앞쪽에도 똑같이 돼 있어요. 보면 변속기가 아예 없다고 할 수 없는 거네요. 나름의 아니 변속기는 변속기는 아니에요. 변속기 아니에요. 변속기 아니고 그냥 종감속 기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기어.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저쪽이 전기 모터고 네. 여기 인버터가 달려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여기도 또 톡 튀어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제 기어가 하나 들어 있거든요. 네네. 이 변속기가 다른 일반 변속기들도 변속기는 이제 기어를 바꾸는 1단, 2단, 3단 바꾸는 부분을 변속기라고 하고 거기에서 다시 종감속 기어비가 보통 하나 더 달려 있어요. 일반 네. 변속기들도. 근데 얘는 이 부분은 없고 요것만 달려 있는 있다. 거죠. 그래서 여기도 종감속으로 기어를 회전수를 줄여서 지금 이제 구동을 해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테슬라 원래는 후륜 구동이었어요. 그래서 네. 뒤에만 있었는데 D가 붙으면 앞에도 전기 모터가 추가가 돼서 앞에가 추가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듀얼 모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 이게 전기 모터는 그 일반적인 엔진 자동차의 사륜 구동은 중간에 트랜스포 케이스가 있잖아요. 중간에. 트랜스포 케이스에서 어쨌거나 이거를 힘을 이쪽이든 분산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뭐 X드라이브는 100대 100까지도 된다고 하지만 기계적으로 그걸 100대 100으로 나누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결국 나눠 가져야 되는 거죠. 처음 출발할 때는 50대 50으로 출발했는데 뭐 80대 70 뭐 이 정도로 간다거나 아니면 요즘 이제 앞바퀴 굴린 차들은 앞바퀴의 100%는 가지만 뒷바퀴의 100%는 못 가는 뭐 아무래도 이제 물리적으로 힘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이건 전기 모터는 따로따로니까 아예 그냥 담당 구역이 다른 저기 전기 끊어버리고 여기 전기만 주면 앞바퀴 굴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후륜 구동이니까 이거는 특수한 상황에 뒤가 잠겼거나 했을 때 탈출하기 위해서 앞에 100% 줄 수는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후륜 구동 특성에 더 가깝죠. 근데 이제 처음 출발할 때는 아무래도 차가 무거우니까 뭐 50대 50 정도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뭐 가속을 하거나 이럴 땐 당연히 이제 50대 50 정도로 가속을 하겠죠. 바뀌어요? 여기 이 차도? 그럼요. 그래서 항상 사륜 구동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뭐 예를 들어서 항속
시속 100km로 고속도로 주행한다. 그럴 때는 거의 뒷바퀴만 굴려가지고도 그 속도를 그렇구나. 유지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항상 사륜으로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컴퓨터가 제어를 해가지고 움직이군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구동력을 배분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그냥 전기의 양만 뭐 조절해주면 바로바로 구동력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구조가 지금 앞뒤에 다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W25 네. 뒤에는 멀티링크 구조가 되어 있고 우리 이거 뭐지 서스펜션 구조 아직 이야기 안 했는데 이거 재밌는 게 보면 여기 이게 지금 뼈대가 네. 이게 전부 다 알루미늄이거든요. 네네. 다 아까 알루미늄. 여쭤봤죠. 여기 까만색 있죠. 네. 여기는 이거는 쇠예요. 그래서 충격 제일 강하게 충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일단 쇠로 보강을 해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알루미늄인데 근데 이게 우리 흔히 알루미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그냥 알루미늄을 그냥 통으로 알루미늄을 쓰는 게 아니고 그쵸, 그쵸. 알루미늄은 사실 아까 제가 그렇게 여쭤봤죠. 네, 알루미늄은 사실은 만져보면 약간 물렁물렁해요. 네. 네, 그래서 그 우리 옛날에 그 알루미늄 그 냄비 이런 거 보면 쉽게 잘 찌그러지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네. 여기가 이제 합금이거든요. 보강을 해서 여기 재밌는 게 알루미늄에 써있군요. 예, SI가 규소고 네. MG가 마그네슘, MN이 망간. 야, 나 화학 출신이고 여기서 밑줄 바라시는데. 화학 전공이고 바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다 섞여 있는 합금으로 돼 있는 그 재질을 지금 쓰고 있고요. 네. 이것도 알루미늄 여기 이 바디 이거 전체를 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다 제작을 해놨죠. 앞쪽 충돌하면 뭐 이렇게 부품을 많이 바꿀 게 없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앞에 뭐가 여기 없어서. 뭐 엔진이나 뭐 변속기 이런 게 깨질 게 별로 없으니까 이만큼 먹어가지고는 네. 요 앞부분만 조금 수리하기 그러네요. 쉽긴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배터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사실 테슬라가 처음 이렇게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다들 전기차를 만들면 나름 배터리 세례, 배터리 폐계 막 이런 조그맣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얘는 파나소닉에서 쓰고 있는 알건 전지를 쓴다고 소문이 막 났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실제로 테슬라는 그 즉, 정말 제가 아는 그 건전지? 쬐끄만 거? 그 몇 알건 킬로 넣어야 돼요? 그 알건 전지를 쓰는데 네, 네.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AAA 건전지는 사이즈가 요거만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거보다는 좀 더 커요. 그래서 모델이 18650이라고 부르면 그게 뭐냐면 지름이 18mm고 그다음 길이가 65mm짜리 네, 요만하겠네요. 한 65mm의 지름이 이 정도 되면 보통 우리가 쓰는 AA 건전지의 한 2배 정도 더 큰 한계가 그 정도만한 그런 건전지가 있는데 네. 그 건전지를 저기 있네요. 네, 보통 일반 AA 건전지보다는 좀 더 크죠. 네. 네, 그래서 총알같이 생겼네요. 그러게 총알처럼 생긴데 이렇게 네. 생긴 건전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데 몇 개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총 14팩으로 14팩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다 7개인가 봐. 그래서 14팩이고 전체는 요거 한 7,000개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까 계산해봤죠. 7,000 나누기 14니까. 500개씩 들어있는 그래서 거군요. 한 팩 안에 약 500개가 보니까 그림 보니까 두 줄씩 이렇게 해서 500개를 한 팩으로 만들고 그 팩 14개를 깔아서 이 속에 이렇게 서 있는 건전지 7,000개가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심플하네요. 심플한데 너무 심플한다는 게 이제 그게 야 뭐야 무슨 최첨단 전기 그동안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 이런 회사들 걸- 되게 허탈해할 것 같아요. 이런 걸 깔아가지고 만드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근데 그나마 이제 오랫동안 검증된 배터리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중요하겠죠. 이거 리튬 자체의 이온 배터리를 유용성과. 쓰고 있어서 그리고 또 나름 어떤 한계가 있는 부분들을 그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좀 극복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깔아놨다고 하니까 그렇군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 이게 이렇게 된 게 효율이 더 좋을지 아니면 그냥 납작하게 그죠? 지금 육면체 형태로 된 게 효율이 좋을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발열이라든가 이 발열을 컨트롤하는 그런 문제들도 필요하고 또 보온도 겨울엔 또 보온도 필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 있고 전기 모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무게 중심을 뭐 잡긴 좋을 수 있지만 승차감에서 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페인 바디가 산길을 경험할 타고 수 왔잖아요. 네. 산길을 타고 왔는데 승차감이 좀 별로 안 좋긴 했죠. 네네. 일반적으로 배터리가 가운데 많이 깔려 있으면 이게 딱 안정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롤도 그렇지만 진동도
하여튼 얘는 좀 진동이 좀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배터리가 그렇게 무겁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21인치 타이어를 끼우고 있는 부분도 있고 네네. 또 날씨도 워낙 춥다 보니까 타이어가 흡수해줘야 될 충격을 많이 흡수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딱딱해진 상태죠, 타이어도. 네, 그래서 일단 승차감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면 그 회생제동하는 네. 그 모터도 그냥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에서? 이게 전기가 들어가서 바퀴로 굴리다가 전기를 끊어버리면 네. 어차피 바퀴는 구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퀴가 구르니까 여기 네. 모터가 돌아서 전기가 다시 나와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인버터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명령 내리는 뭐랄까 관제탑은 어디 있어요? 이 그거가 글쎄요 어디 있을까요? 일단 여기 우리 아까 센터 콘솔 네. 지금 실내를 아직 안 살펴봤는데 네. 센터 콘솔에 보면 콘솔 박스가 그게 비어 있질 않거든요. 네네. 뭔가 높았어요. 네, 그 속에 좀 중요한 컨트롤 유닛 같은 게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긴 없군요 지금. 네, 일단 공부를 좀 많이 실내- 해야 돼. 우리가 테슬라를 그동안 너무 몰랐기 때문에. 이제 알아가는. 네. 단계죠. 어쨌거나 전기 모터도 눈에 딱 들어오고 배터리가 딱 깔려 있는 게 보이니까 근데 이제 구조는 확실하게 네, 이해가 쉽게 이해할 것 되죠. 같아요. 네. 그 전기 감을 모터 알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온 김에 조심하세요. 에어 서스펜션 이거 내 힘으로 눌려지는 게 아니라. 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에어가 들어 있는데 이걸 차가 지금 위에도 이제 무게를 눌러야 네. 되잖아요. 누르면 이게 이제 압축이 돼서 아. 저기처럼 저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저거는 눌려놓은 상태고 아. 이거는 안 눌려놓은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네. 전기 모터가 지금 한 개가 양쪽 바퀴로 굴리잖아요. 여기다 두 개를 다는 거야. 한 개가 이쪽을 담당하고 네. 한 개가 이쪽을 담당하고 앞에도 양쪽에 두 개를 달. 그래 네 바퀴에 전기를 하나씩 달면 또 더 좋아요? 대박. 그래요? 와, 그냥 그게 어떤 네네. 뭐 여담인데 왜 좋으냐면 네 바퀴의 속도를 각각 제어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좀 심지어는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느냐면 이쪽 바퀴 두 개는 전진으로 굴리고 이쪽 바퀴 두 개는 후진으로 굴리면 왜 그렇게 해요?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해요. 탱크처럼. 네네네. 탱크 잘 모르겠지. 하긴 좁은 공간에서 돌기 그렇죠. 좋겠네요. 그리고 어쨌거나 네 바퀴를 따로따로 구동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코너를 돌 때 네네. 타이어가 지킬 수 있는 어떤 그 그립의 한계, 관성과 그립의 한계도 있지만 회전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코너를 돌 때 안쪽 바퀴는 조금 느리게 돌리고 뒤는 좀 바깥쪽은 빨리 돌고. 빨리 돌리면 그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코너링이 가능해요. 와, 장난 아니에요. 요즘 그런 아직까지 상용화된 BMW에서 모델은 없는데 아, 아직까지 상용화 된 모델은 없는데 네네. 아마 조만간 그 포모터 전기차가 나오면 장난 아닌 놈들이 나올 것 같아요. 좀 더 큰 차인데 작은 차처럼 움직일 수도 그럴 수도 있는 있죠. 거죠. 자, 충전을 한번 해보시죠. 슈퍼차저 충전소에 도착했습니다. 꽂아보면 충전을 하려면 파란불 들어오면 하늘색일 때 짠. 이렇게 됐어요. 지금 41%인데 문을 내리고 가다가 충전되고 있는 게 바로 보이네. 금방 올라갈래나? 1시간 뭐 슈퍼차저로 충전을 해도 가득 채우려면 지금 1시간 10분까지 올라가야 돼. 기다려야 되네. 그럼 이거 1시간 10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은 만약 휴게소에 이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급속을 많이 찾게 되잖아요. 네. 급속은 말 그대로 좀 급할 때 그 휴게소에 이게 있으면 네. 충전기 꽂아놓고 화장실 갔다가 커피 한 잔 뽑아서 잠깐 좀 한숨 쉬고 나면 한 30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40%였던 게 한 70%, 80%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꽉 안 채워도 출발할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차는 네. 워낙 주행거리가 길기 때문에 지금 40%만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저걸로만 해도 주행 가는 거리가 엄청 그렇죠. 길잖아요. 이거 빼실 때는 지금 이게 연결이 락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빼실 때는 여기 보면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딸깍해지면서 파란불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빼시면 돼요.